잘 잤어요. 볼까? 가운데 주세요. 빨간색은 아주 놀라워. 엄마가 하나가 다 가지고 와요.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마감되었어요. 드디어 고요함 속에 찾아온 저만의 시간이에요.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니 진짜 잠깐은 핸드폰 좀 아무 생각 없이 하면서 누워있고 싶더라고요. 아주 잠깐 핸드폰 보며 쉬려고 했던 건데 아니 시간 왜 이렇게 빠르죠? 벌써 또 자야 할 시간이더라고요. 또 이틀 지내다 보면 금세 일주일이 지나 있고 한 달이 흘러 있는 거예요. 저의 발전을 위해서 태우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몇 개월, 벌써 1년이 흘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새해 목표는 잡으셨나요? 혹시 새해 목표를 적어보았는데 작년과 목표가 거의 똑같진 않으신가요? 영어 공부하기, 5kg 감량하기, 부업 시작해보기 등 작년 목표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1년 동안 열심히 바쁘게 산 것 같은데 도대체 난 뭘 한 거지? 싶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목표가 거의 비슷했던 제가 아이 2명을 키우면서도 오히려 시간을 더 잘 활용하고 매일 글도 쓰고 한 달에 책도 4권 이상 읽으면서도 식단표도 짜가며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유튜브까지 도전을 해보고 있네요. 나만의 시간이 가장 없는 애기 엄마도 작지만 주어진 시간을 100% 집중하여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4가지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은 앞선 3가지를 꼭 실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니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타이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름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앉아 있던 시간에 비해 한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많지 않았나요? 계속 연필을 잡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온전히 그 시간에 몰입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 이 타이머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켜두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할 일을 끝내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이 타이머 기능 중 잠시 멈춤 기능이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루 중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짧은데 내가 집중하기로 한 시간에 카톡 왔다고 잠시 확인하고 가족이 말 시켜서 대화 조금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 있더라고요. 타이머를 켜두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하면 아주 잠깐 다른 곳에 집중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는지 느낄 수 있어요. 만약 30분을 지정했다면 그 30분 동안은 웬만하면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잠시 다른 것을 해야 할 때 타이머를 멈추지 않고 그냥 냅두면 아주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 잠깐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느껴가면서 이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타이머를 사용하다 보면 10분, 20분도 시간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되고 자투리 시간도 잘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핸드폰의 방해 금지 모드를 사용해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꼭 받아야 할 사람을 지정하면 중요한 연락은 받을 수도 있고 어플별로 알림 온오프도 설정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세팅해두면 돼요. 저는 남편과 엄마의 전화를 제외한 모든 알림은 꺼두는 것으로 설정을 해두었어요. 보통 급한 연락은 전화로 오기 때문에 카톡, 텔레그램 등의 메시지 알림은 모두 꺼두었습니다. 타이머를 켜고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핸드폰에서 알림이 한번 울리면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알람 소리로 인해서 이미 집중력은 흐트러지더라고요. 우리는 핸드폰과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시간만큼은 방해 금지 모드를 통해서 핸드폰과 거리를 둬보세요.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하루 중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둘째는 아직 3개월이 안 돼서 4시간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집안일, 요리, 아이 둘을 케어하다 보면 하루에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을 그려서 아침 준비하는 시간, 수유 시간, 집안일 하는 시간, 아이들 케어하는 시간들을 체크해보면 남는 시간들이 눈에 보여요. 물론 이 남는 시간도 아직은 어린 아기 때문에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가 낮잠을 잘 시간 동안은 저에게 자유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타임테이블에 나의 시간들을 정리를 해보면 나에게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아까워져요. 하루가 너무 고단해서 잠시 쉬더라도 시간을 정해두고 쉬면 하루 24시간을 내 통제하에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을 체크해두면 계획을 짤 때도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이 아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일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잘 지켜나갔을 때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계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방법은 명확한 목표와 원하는 바가 있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4번째 방법은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목표가 없이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금방 지쳐버리고 말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습과 삶이 어떤 것인지 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글을 매일 쓰고 책상 앞에 붙여둬요.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모습과 삶을 상상하고 바라다 보면 내게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읽더라도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읽기 때문에 흡수력이 다르고 집중력도 달라요. 책을 읽고 끝이 아니라 책을 흡수하고 내가 직접 실천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도 더욱더 집중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돼요. 하루를 1분의 여유도 없이 빡빡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쉬더라도 도파민에 빠져 하염없이 핸드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며 적당히 잘 쉴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목표, 사소한 목표든 큰 목표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금보다 귀한 시간을 100% 집중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드렸어요. 앞으로도 요가를 하면서 갓생을 살고 있는 저의 노하우를 공유해드릴게요. 애 둘을 키우면서도 가능한 일이라면 아이가 없는 분들은 더욱더 쉽게 실천 가능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고 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과 아이들도 놓치지 않고 잘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만의 시간이 가장 없는 우리 엄마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